헬스장 시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걸로 더 넓은 곳으로 이제 확장 개편을 했고요. 기숙학원 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마트24를 입점을 했어요. 무인으로. 저도 사실 편의점을 막 가져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있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입소했을 때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대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우선은 이 시기가 되면 학생들도 긴장을 하고요. 선생님도 긴장을 하고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긴장감은 학원 가면 되게 긴장감이 돌고 실전 모의고사 많이 푸는데 저희가 모의고사실을 매일 오픈하거든요. 하루에도 한 5, 60명 학생들이 거의 풀 모의고사를 보고 낙천적인 학생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케어하면서 신경 쓰고 있고 지금 학원 분위기가 되게 차분한 것 같아요. 되게 차분하면서 긴장감도 좀 많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도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면 깜짝 스타가 있잖아요. 항상 수능을 보면 깜짝 스타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데서 정말 잘 오는 학생. 그래서 그런 깜짝 스타 누굴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되고 모두 다 잘 보는 상태에서 깜짝 스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선은 학원 입장에서는 수능 전후가 제일 바쁘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그것도 편집이라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학생들이나 이 영상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수능 후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제 수능 끝나고 한 하루 이틀 뒤에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이 그때 맞춰서 찍기 위해서 굳이 바쁜 시간에서 쪼개서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저희 학원 학생 후기 중에 있던 내용인데 기숙학원을 왜 찾냐?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한 사자성어를 했는데 폐관수련이에요. 일상이랑 사회랑 속세랑 단절을 하고 내 스스로를 정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속세와 단절해서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집중해서 몰두해서 이걸 이루겠다라는 건데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에 들어서 공부한다든가 그 전에 뭐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산속 절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든가 그렇게 세상과 단절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바를 하는 거는 과거에서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한 인간의 그 욕구, 욕망을 잘 상업적으로 표현해 준 게 기숙학원이지 않을까. 대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대학교의 가치가 어떠냐 저쩌냐를 떠나서 현 시점에서 대학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고 당연히 의대 가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가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좀 더 생활과 단절돼서 여기에서 공부만 해보겠다 라는 그런 1차적인 학생들의 생각 욕구가 기숙학원으로 오게 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폐관수련의 의미에는 그런 전자기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회 환경도 있겠지만 전자기기를 프리하는 게 점점 비슷해지고 있긴 해요. 요즘에 사실 학생들이 다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유튜브, SNS, 쇼츠 엄청 많잖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하여튼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스마트폰은 학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플러스 요소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 학생이 다른 유해한 공부와 상관없는 거 전혀 보지 않고 인강만 본다.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이제 기숙학원에 들어오면은 우선은 스마트폰이란 거는 당연히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있지만 그 노트북, 태블릿도 박스가 관련 없는 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방화벽에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인강 사이트만 딱 들어가니까 입소하고 전후에서 그런 SNS나 유튜브에서 해방되는 거는 거의 이제 100을 봤다면 여기서는 제로 거의 보지 않죠. 그죠. 거의 순공세사나 이것만 따져도 한 3-4시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SNS나 스마트폰은 개인의 의지로 사실 좀 사회적 환경도 그렇고 개인의 의지로만 100%딱 끊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풀이되는 게 정말 큰 결정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무래도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 SNS나 이런 거에 프리한 것도 있지만 이동 시간이 없다는 거에서도 사실 우리가 통학을 하거나 하면은 아무리 뭐 근거리라고 해도 뭐 편도 한 20-30분은 걸리잖아요. 뭐 길면 1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런 거를 왕복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이동으로 하는 건데 이동이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옥철에서 뭐 대중교통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오히려 산에서 산책을 하고 정원에서 좀 더 명상을 하고 하는 시간이 좀 더 학업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컴팩트하게 써요. 우리는 규율도, 정해진 규율도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서는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여기서는 일 최대 14시간 이상 학습 시간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난 14시간 이상 할 거야 하면 가능해요. 왜냐면 환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최대의 순공 시간을 뽑아내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는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거 이외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기숙학원의 효용성, 기숙학원의 그런 필요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주중에는 이제 학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수학, 영어, 탐구 선생님이 계셔서 항상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는, 완전히 서포트를 해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되게 자랑으로 여기는 건데, 학습 담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오신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랑 이제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걸 잘하고 있는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말 이제 상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자시고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들의 반응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성과물도 그렇고. 또 같이 오래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 학원에서 뭐 오래 하신 분은 6, 7년도 하셨고, 이러한 잡 포지션이 없거든요. 저희 학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강사의 역할도 하시면서 그걸 도맡아 하시는 건데, 우리는 강사의 역할은 빼고 정말 이 학생들의 학습 컨설팅, 학습 도움에 대해서만 완전히 그 초점을 맞춰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하지만 분명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고집을 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 전 독학기숙학원 내에서도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마다 조금씩 시스템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은 저희만의 자랑이고, 저희가 그래도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선생님들도 자체도 새로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거를 공부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강의의 영역이 아니라 또 이거는 심리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달을 또 강의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힘들어 하시고 좀 그러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사실 이런 시스템이 잘 없으니까, 물론 이제 되게 잘 운영되는 일반 시내 독재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곳을 또 찾는 것도 또 사실 제한된 정보 내에서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 되게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거를 약간 되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데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생활적인 측면이랑 시설적인 측면이 있는데, 생활적인 측면을 하자면 또 생활 관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주간, 야간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도 되게 부드러우세요. 막 억압적이거나 뭐 분들 교관이나 뭐 이렇지 않고 좀 부드러우셔서 학생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베테랑들이 학생의 그 감정선을 잘 이해하면서, 이것도 잘 이제 영상으로 전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의 노하우, 선생님들의 뭐 인성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 양평에 있어요. 근데 약간 배산임수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산책로도 많이 신경을 썼고, 정원, 운동장 이렇게 다 산에 있거든요. 사람이 또 심리적으로 또 녹색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게 있고, 흐르는 물을 보면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공부하는 환경에서도,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투자하면서 꾸미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헬스장은 저희가 항상 투자를 많이 해서 이번에 다시 새로 만들었거든요. 좋은 기모도 없고 인테리어도 다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학생들이 점점 그 해가 갈수록 헬스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하자 뭐 이런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부하면서 좋은 몸이라도 만들어서 나가자 이런 걸 수도 모르겠는데, 헬스장 시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걸로 더 넓은 곳으로 이제 확장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은 사실 밖에 다 있는 거라서 뭐 그게 막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기숙학원 내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마트 24를 입점을 했어요. 부인으로. 학생들이 여기서 먹고 싶은 게 많을 테니까. 저도 사실 편의점을 막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있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나하나 뭐 당 떨어질 때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서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좀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헬스장도 만들고 편의점도 만들고, 이곳에서 입소했을 때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하나하나 학생들이 불편한 거를 찾아서 투자해서 정말 이게 실현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한데 약간 단체 생활을 원래 하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숙학교에 있었던 학생. 그런 학생들은 되게 잘하고요. 왜냐면 이제 처음 하는 학생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래도 대략 학원에서 비율을 뽑아보면 90% 이상은 대부분 다 작업을 해요. 한 10% 정도는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거는 의지의 문제고 내가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안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학생이 안 맞으면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주지만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대부분 학생은 1, 2주면 다 하죠. 뭐 하루만 하는 학생도 있고 하는데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이 하는 말이 군대보다 이거 힘들다. 진짜요. 이거 진짜. 얼마나 굴리시길래 도대체. 그 군대는 어찌됐든 뭐 시간은 가고 핸드폰도 있고 시간은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흐르는 거지. 그 시간에 대한 활용을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은 힘들어하죠. 여기 공부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하고 싶고 이러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죠. 기숙학원은 메이저가 주로 진출하기 때문에 사실 시설 투잡이나 그런 게 보면 엄청 나거든요. 규모가 뭐 1000명, 1500명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도 들어가고 브랜드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싸야 뭐 비싼 뭐 특강 여러 개 듣고 뭐 이것저것 추가 비용 하면은 진짜 400,